이제는 다 아실 것 같아요. 트럼프 대통령, 아직 대통령은 아니죠. 트럼프 미합 중국 대통령 후보가 7월 13일에 피격당했습니다. 그리고 이 사진을 안 볼 수가 없겠죠? 이거 너무 멋있어. 이거 완전 작품 같아. 근데 이거 완전 올마이티 아니에요? 올마이티라고 하면 모르는 사람들도 있을 것 같아요. 아무튼 거의 위닝 포즈 같아요. 위닝 포즈. 시켜도 이렇게 못 뽑아. 이거는 하라 그래도 이렇게 못 볼 것 같아. 이거는 거의 그 웨딩 촬영급이죠. 제가 웨딩 촬영 해본 적은 없지만 아무튼 근데 이 우리나라 대선 후보들도 포즈가 있었단 말이에요. 이 당선된 우리 윤석열 대통령은 어퍼컷을 했고 이 아쉽게 간발의 차로, 그게 간발의 차였는지는 아니었는지는 모르겠지만 아무튼 이 떨어져서 이제 인천에 가 계신 분은 이 발차는 포즈가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이거 아무튼 뭐 이 두 분에 비하면은 이 트럼프 대통령의 이 주먹 포즈 이거 진짜 개멋있어. 아무래도 이 포즈도 이 미국산이 역시 좀 괜찮은 게 아닌가. 아니 뭐 트럼프 당선된 게 아닌가 싶어요. 아무래도 근데 제가 이걸 보면서 느낀 게 있는데 사람이 여러 분야에 도전을 해봐야 된다. 이게 이 말이 아닌가 싶어요. 이게 생각을 해보시면 그렇다니까요. WWE에 이 트럼프가 도전하지 않았으면은 이 분위기가 나왔을까?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이게 리얼리티 쇼에 출연 안 했으면은 이 포즈가 나왔을까? 이것도 아닐 거예요. 이게 그거 아시죠? 이게 커넥팅 더 닷이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우린 도전을 해야 돼. 지평을 넓혀야 돼요. 무조건 가능성, 인생에 있어서 모든 가능성을 다 시험을 해봐야 돼요. 인생을 혼란으로 몰아 넣어야 돼. 그러다 보면 이제 뭐 우리는 이제 대통령까지는 아니더라도 이제 집구석에서 이제 뭐 보라도 되겠죠. 아니에요? 뭐 아님 말고. 그래서 아무튼 간에 뭐 좋고요. 오늘은 좀 급하게 영상을 찍고 있어요. 다시 한번 그 1000명 아주 감사드립니다. 평소에는 이제 뭐 각본도 쓰고 좀 영상 편집도 열심히 하고 있는데 이번에는 좀 급하게 찍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배경도 다 있고 아무튼 그런데 그래서 이제 피격 D-Day 1이잖아요. D-Day -1 아니고 +1이죠. 아무튼 그래서 이 사건 자체에 대해서 다루는 거는 많은 분들이 하시니까 저는 다루지는 않을게요. 다루지는 않고 넘어갈 건데 제가 말하려는 거는 뭐냐면은 이 주식시장이 이걸 하루 온전하게 완전히 소화를 했단 말입니다. 그쵸? 물론 하루 이틀 가지고는 완전히 이 주식시장이 앞으로 어떻게 될지는 알 수 없을 겁니다. 물론 하루 이틀 가지고는 모르죠. 이 장기 방향이랑은 엇나갈 수도 있어요. 그렇죠? 엇나갈 수도 있지만 그렇지만 하루 이틀의 가격 움직임도 무의미하다고는 볼 수 없을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어떤 섹터 그리고 어떤 주식들이 움직였는지 한번 보도록 하죠. 국장, 미장 다 볼 겁니다. 아니 근데 그 시작하기 전에 저는 그 바이든 아저씨가 어떡하나 싶어요. 물론 제가 걱정하실 분은 아니긴 한데 덥다. 이게 더워요. 왜냐면은 여기도 조명을 켜놓고 여기도 조명을 켜놔가지고 더워. 조명을 안 켜면 엄청 칙칙하게 나와요. 조명이라도 켜야 돼. 얼굴이 좀 근데 그 바이든 아저씨가 어떻게 하냐 그 말이에요. 물론 제가 누구를 걱정할 입장은 아니죠. 근데 에어컨 좀 켤게요. 근데 이제 총 맞기 전에는 이제 대선 후보 누구로 바꿔준다 뭐 이런 얘기도 나왔는데 이제는 바꿔줄 사람도 없을 것 같아. 그 왕좌의 게임 같은 거 보면은 이제 대신 싸워줄 사람 막 구하고 그러잖아요. 근데 이제는 주말 전까지만 해도 대신 싸워줄 사람 있었어. 이제 부르면은 아무나 누구 구할 수 있었는데 이제 못 구해. 트럼프랑 1대1 해야 돼. 무조건 죽을 때까지 해야 돼. 진짜 외롭고 너무 힘들고 무섭겠죠? 그 나이 많은 양반이 진짜 힘내십시오. 아무튼 시작하겠습니다. 네, 이제 미장부터 볼게요. 그래도 미국 대선이니까요. 이제 섹터로 보면은 뭐가 제일 많이 올렸냐면은 가상화폐, 그 블록체인 여기가 제일 많이 올랐어요. 왜 이게 많이 올랐을까? 이게 티커로 보면은 BITQ 그리고 BLOK 블록 그리고 ARKW 그리고 ARKF 뭐 이런 거 아시죠? 이거 그 캐시우드 누나가 만든 그 혁신 펀드 같은 거 이게 많게는 10% 넘게 오르기도 했습니다. 근데 사실 이 트럼프가 비트코인에 대해서 취하는 태도 자체가 확실하지는 않아요. 근데 한 5월부터는 이제 비트코인 업계로부터 기부금을 받기는 하고 있거든요. 6월 정치모금 행사에서는 이렇게 발언을 하기도 했습니다. 11월에 자기가 대통령이 되면 암호화폐 규제를 완화를 하고 혁신에 방해가 되는 것들은 없애겠다 이렇게 약속을 하기도 했죠. 근데 제가 크립토는 잘 모르기도 하고 더 말하는 거는 정확한 발언은 아닐 것 같아요. 근데 이 트럼프가 피격을 당하고 그 생존했을 때 가장 민감하게 반응한 섹터가
비트코인 섹터였다, 그 말까지는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일단은 그렇고요. 뭐 트럼프가 사실은 근데 2019년에는 좀 2019년이나 뭐 최근까지는 비트코인에 좀 비판적인 입장을 가지고 있긴 했어요. 그래서 앞으로 어떻게 될지는 모르죠. 사실 모른다는 말이 가장 맞는 말이고요. 그런데 뭐 당장 어제는 비트코인이 제일 좋았다, 이 정도. 그리고 좋았던 게 이제 에너지, 그리고 이제 뭐 화석연료 쪽 섹터가 있겠습니다. OIH라고 하는 이제 오일 서비스 섹터가 있어요. 이 섹터 전체가 3% 넘게 올랐고, 또 이제 에너지, 화석 에너지 쪽 XLE라는 에너지 섹터가 1.5% 넘게 오르면서 둘 다 10위권 안에 들어갔습니다. 아시다시피 이제 상대적으로 이 민주당 그리고 바이든 대통령, 현재 대통령은 이 신재생 에너지 쪽에 좀 친화적인 입장을 취하고 있고, 화석연료 쪽에는 좀 적대적이죠. 트럼프는 아시다시피 그 반대입니다. 아무래도 이런 성격을 좀 반영을 한 것 같아요. 비트코인 관련 섹터에서 딱 주식을 찝자면 마라톤이 있겠고, 뭐 라이엇 같은 것들이 좀 많이 오른 것 같고, 에너지 섹터에서는 좀 두루두루 많이 올랐네요. 또 한 기업 좀 특징을 지어서 보실 만한 게 있는데, 트럼프한테 지지 의사를 강하게 밝혔던 그 기업, 바로 테슬라. 전기차 주식이 다 날아가는데도 어제 뭐 1% 넘게 좀 올랐습니다. 지금 이제 화요일인데 지금 프리장 지금 진행 중이거든요. 근데 지금도 프리에서 좀 오르고 있네요. 이외에도 올랐던 개별 주식들 중에서 좀 재밌었던 게 있는데, 아무래도 이제 총기 제조업체 그리고 교도소 업체 같은 게 있습니다. 총기는 조금 웃기긴 하죠. 아니, 죽일 뻔했는데 공화당이 이제 총기 규제 안 한다고 총기 주식이 올라? 이거는 조금 이상하지 않아요? 총 맞고 죽을 뻔했는데 총기 주식이 오른다? 이거는 조금 좀 그렇지 않나? 모르긴 해. 예. 총기 성능이 사실은 안 좋은 걸로 밝혀진 거 아니에요? 근데 주식이 오른다? 너 잘 모르겠고, 교도소 같은 경우에는 이거는 불법 이민자 이야기예요. 예? 범죄자들 다 잡아 넣겠다, 이겁니다. 예. 그리고 좀 안 좋았던 이야기를 좀 해볼게요. 안 좋았던 거 중에 제일 안 좋았던 거는 역시 이제 태양광 섹터가 있겠습니다. 태양광 섹터는 섹터 전체가 이제 대략 6%, 마이너스 6%나 이제 빠지면서 참사가 일어났습니다. 공화당은 지금 거의 공화당 어디부터 말해야 되는 거지? 여러분 저기 트럼프가 공화당이고 바이든이 민주당인 건 아시죠? 아셔야 돼요. 아니, 내가 방송을 하잖아 요즘에. 그래서 누굴 만나서 이야기를 하면은 네 방송은 너무 어려서 들을 수가 없대. 그래서 어디부터 이야기해야 되는지 잘 모르겠어. 아무튼 간에 여러분, 트럼프는 공화당이고 바이든은 민주당이에요. 아무튼 그래서 그 공화당 현재 이제 바이든 민주당인데, 이분은 이제 IRA라는 그 인플레이션 리덕션 액트라고 해서 인플레이션 감축법, 이걸 통해서 뭐 신재생 에너지나 뭐 배터리, 뭐 전기차 이런 걸 밀고 있어요. 근데 공화당, 그러니까 이제 지금 이 피격을 당하고 살아남은 아주 강인한 이미지의 이 트럼프 대통령은 IRA를 안 해버리겠다, 뭐 이렇게까지도 말을 하고 있는 상황인 겁니다. 그러니까 신재생 뭐 포기하고 화석에너지 해버릴 수도 있다, 이런 내러티브가 이제 숫자로까지 보이는 거죠. 태양광 섹터가 마이너스 6%까지 찍히는 이런 모습에서 말이죠. 뭐 그런 겁니다. 이해되시죠? 이해되실 겁니다. 네. 이해가 되실 것 같고요. 뭐 사실 이것뿐만은 아니고요. 재생에너지 섹터 전반이 안 좋습니다. 섹터가 이제 보시면 마이너스 2.85%까지 찍히면서 미국 에너지 전환이 이제 뭐 다시 돌아갈 수도 있다, 뭐 이런 걸 암시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거보다 사실은 더 중요한 게 있어요. 바로 이제 LIT라고 해서 미국 글로벌 2차 전지가 섹터가 마이너스 2.2% 찍힌 겁니다. 이게 사실은 왜 중요하냐면은 우리나라의 2차 전지 기업들이 굉장히 많죠. 문제는 이제 우리나라 기업들이 2차 전지 공장을 미국에 대거 투자했다는 겁니다. 그쵸? 뭐 아시는 기업들 많을 거예요. LG 에너지 솔루션도 있고 SK온도 있고, 이런 것에 대한 세액공제 등이 뭐 IRA를 통해서 뭐 물론 신재생 에너지도 그렇고 말이죠, 같이 이루어졌는데, 정권이 바뀌면, 바이든 정부에서 이제 트럼프 아저씨로 바뀌면 이런 혜택이 그대로 주어지지 않을 거다 하는 걱정이 있는 겁니다. 뭐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안 좋았던 섹터들은 뭐 이런 게 있습니다. 이해되시죠?
미국에서 안 좋았던 것들, 좋았던 것들을 좀 집어봤어요. 정리를 하겠습니다. 좋았던 건 말씀드렸죠. 비트코인, 뭐 크립토 이런 거 있었고, 그리고 오일, 그리고 화석연료 뭐 이런 거 썼고, 이런 게 좋았고요. 나빴던 거는 뭐가 있었냐면은 이제 태양광, 그리고 뭐 재생에너지, 또 2차전지 같은 게 있었어요. 이게 근데 하루짜리예요. 아시죠? 이야기 많이 드리고 있지만, 그래서 계속 이어질지 어쩔지는 몰라요. 네, 그리고 엄밀히 말하면 아직 대통령도 아니고요. 그리고 대통령이 돼서 말을 바꿀 수도 있어. 아무튼 네, 그래서 좋습니다. 네, 국장도 한번 볼게요. 국장도 한번 볼게요. 국장. 근데 이제 국장까지 이야기하면 너무 기니까 상징적인 것만 이야기하자. 역시 2차전지만 이야기하면 좋을 것 같아요. 2차전지는 역시 이제 하위에 위치하면서 안 좋은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물론 미래는 모릅니다. 그죠? 몰라요. 저 저주하는 거 아니고 나쁜 소리 하는 거 아닙니다. 하지만 적어도 트럼프의 당선이 가시권에 들어오고 그 피격된 1일차에 시장은 이렇게 반응했다. 여기까지입니다. 자, 마무리하기 전에 여기서 끝내면 조금 아쉽겠죠. 그래서 자, 이제 7월 15일자로 트럼프가 JD 벤스라는 분을 이제 부통령 러닝메이트로 지명을 했다고 그래요. 이제 뭐 누군지는 언젠가 시간이 되면 다뤄보도록 하겠고요. 이번에는 이분의 포트폴리오를 한번 보도록 할게요. 뭘 가지고 있는지, 미국의 부통령은 무슨 주식을 갖고 있는지 한번 보도록 하죠. 일단은 이제 스파이, QQQ, DIA 뭐 이거는 말할 필요가 없겠죠. 여러분도 갖고 계시죠? 이건 됐고요. 그 다음에 갖고 있는 것들을 이제 묶음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이제 GLD라는 거, OLK라는 거, 그리고 코인을 갖고 있습니다. 이것들은 이제 그리고 이걸 TLT랑 가치를 이야기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이 자산들은 뭐냐면 금리가 내릴 때 오르는 자산들이다. 이렇게 얘기하면 될 것 같아요. 달러 표시 자산들이니까 금리가 내려가면 달러 지수는 내려갈 가능성이 있을 거고, 말하자면 앞으로 달러가 약해질 가능성, 그리고 이어서 따라올 인플레이션, 그리고 이런 상황에서 가치를 보존할 수 있는 금이나 오일, 그리고 비트코인과 같은 어떤 헤지 포트폴리오를 구성하고 있다고 보면 될 것 같아요. 물론 제 포트폴리오는 아니니까 직접 물어보세요. 아닐 수도 있어요. 예. 마지막 한 묶음은 뭐냐면은 럼이라는 티커입니다. 이 티커는 뭐냐면 이게 좀 재밌더라고요. 저는 뭔지 몰랐어요. 이거 처음 보고 럼이 이게 저도 잘 몰랐는데, 이게 찾아보니까 무슨 유튜브 같은 서비스더라고요. 잘 몰랐어요. 저도 언젠가 이게 그 구글이나 페이스북 같은 그 빅테크 기업들이 자기들이 강해지면은 자기의 입맛에 맞게 그 의견들을 검열하는 시대가 올 거라는 생각을 하고 있다고 해요. 그래서 이 사이트 이름이 럼블인데, 이 럼블은 검열에 반대해서 표현의 자유를 최대한 허용하겠다, 뭐 이런 사이트라고 합니다. 들어봤더니 뭐 유튜브랑 비슷하게 생겼어요. 럼블은 그래서 이제 우익 채널이나 유튜브나 트위터 같은 기존 SNS 플랫폼에서 쫓겨날 수도 있는 발언을 하는 많은 채널의 본거지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지금 이제 뭐 다른 채널에서 정지를 당한 많은 크리에이터들이 여기서 활동을 하고 있는 거는 물론이고, 뭐 그렇다고 합니다. 저번 대선 당시에 이제 메타가 트럼프 대통령의 계정을 정지해버리고 밴 시켜버리는 그런 사태가 있었죠. 이른바 플랫폼에 의한 뭐 의도적인 검열 사태 같은 거였습니다.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은 이제 그 트루스 소셜이라든가 트럼프 미디어라는 아예 독립 미디어를 세우기도 했었고요. 솔직히 말도 안 되긴 해. 지가 뭔데? 아니에요? 아니 지가 뭔데 그 트럼프 아니 끝까지 곤조 있게 가든가. 웃기던데. 아무튼 그래서 이 CEO가 홈페이지에서 뭐라고 했냐면, 럼블 홈페이지에서, 럼블은 이 구독 취소 뭐 혹은 이제 쫓겨나지 않을 수 있는 새로운 인프라를 향한 길을 깔고 있다, 뭐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기존 빅테크 기업이 운영하는 SNS 플랫폼에 대한 경쟁, 대한 인터넷 기업이 나타날 것이고, 이 독자적인 규칙, 자유로운 규칙, 뭐 이런 플랫폼을 만들 것이다 라는 거래입니다. 미국 부통령이 이런 플랫폼에 대해서 지분을 들고 있다 라는 게 뭐랄까요, 이 기존 미국 빅테크들에 대한 반감을
가지고 있는 거 아닌가? 반감을 그냥 드러내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기존 미국 빅테크들을 미국 부통령, 그러니까 사실은 미국 대통령이죠. 미국 대통령이 지명한 사람이니까요. 미국 대통령이 될 사람, 그리고 이 미국의 최고 권력, 이 기존의 지금 미국 빅테크들을 어떻게 보고 있는가, 이런 느낌이 되게 신선했어요. 이 만약 트럼프와 그리고 이 부통령이 뭐 같이 대통령 부통령이 되는 거니까요. 대통령이 된다면 페이스북은 어떻게 되는 건가? 또 구글은 어떻게 되는 건가? 유튜브는 어떻게 되는 건가? 이런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뭐 럼블은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럼블은 개떡상하는 건가? 럼블 사야 되는 건가? 럼블이 시청이 작기는 해. 크진 않더라고요. 네. 이게 한 1.6 빌리언 정도 하는데요. 네, 크진 않던데, 네. 물론 그 수익도 크진 않아요. 네. 그래서 뭐 럼블 이야기를 너무 오래 했네요. 아무튼 엄마 그래. 네, 아무튼 그래서 그 여기까지였습니다. 피격 데이 1. 뭐가 튀고 이제 뭐가 죽었는지, 이게 장기적인 기조가 될지는 당연히 모르죠. 그렇지만 이제 알아봤고요. 미국 대통령이 이제 뭘 들고 있는지도 같이 알아봤고요. 재밌으셨나요? 오늘은 그 좀 빨리 찍어봤고, 뭐 기회가 되면 좀 빨리 찍어보죠. 오늘은 여기까지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아니 그 다른 게 아니라 그 구독 그거 해달라고 하려고 카메라를 다 시켰어. 저기 구독도 구독인데, 그것보다는 저기 제가 오늘 보여드린 그 표들 있잖아요. 뭐가 얼마 올랐고 뭐가 얼마 떨어졌는지 이런 거를 뉴스레터로 써서 보내드리고 있거든요. 그래서 댓글, 첫 번째 댓글에 그걸 고정을 해놨어요. 그래서 당연히 무료고, 가서 이제 여러분 그 메일 주소만 써주시면은 제가 그거 보내드립니다. 아침마다. 물론 이른 아침은 아니에요. 왜냐면 저도 이제 회사를 다니거든요. 그래서 좀 늦을 때도 있는데 아무튼 보내드리니까 그 메일 주소 좀 써서 제가 뉴스레터 보내드릴게요. 그리고 구독도 해주시고 감사합니다. 안녕.